이 선거판 들어오기 전부터 구도가 진보는 이재명 후보로 완전히 똘똘 뭉쳐 단일화 됐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보수가 분열되면서 선거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마판 가면은 단일화가 변수가 될 거다라고 했고, 그 단일화 변수가 되는 조건은 단일화하는 보수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쳤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지지도를 능가하거나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열리면은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합쳐도 안 됐거든요. 안 됐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에서는 63%, 그리고 국민의 지지층에서는 75% 이상 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지지층으로부터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성사되지 않느냐는 이준석 후보의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후보에게 달렸다. 네, 어제 방송 기자클럽 토론에 나와서는 완전 세기를 박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 가능성은 0%다. 단일화 하려면은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저 부분들은 최근에 지지도가 2자릿수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명분은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재명 네. 총통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선 동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여기서 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하는 것이 나한테 실리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번 대선을 포기하고 지더라도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게 실리냐, 이런 계산이 지금 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얘기로는 이재명 후보 당선을 막아야 된다는 그 대의나 명분보다는 미래의 정치 자산으로 수자리 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캠프 내부에서도 그걸 부추기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단일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건대로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TV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밤과 내일이 단일화의 정말 분수령이 거고, 과연 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분열돼서 당신 때문에 패한 결과가 났잖아, 이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진짜 백지수표를 주듯이 그렇게 한 거는 그만큼 단일화가 간절하고 절박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단일화 효과 부분들은 저는 지금 추세라면은 단일화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동아일보 조사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도가 11.3%잖아요. 근데 단일화 됐을 경우에 물론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는 것도 24.4%가 나와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지하겠다 47.7%,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27.9%도 있는 거예요. 합치면 75.6%가 사실은 단일화 할 경우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모양새로 단일화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흔쾌히 동의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적어도 7, 80%는 저는 옮겨간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조사들 중에서 지금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는 10%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김문수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승수 효과라는 게 저는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일화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만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뭐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는 그 뭐 상식적인 얘기죠. 막판으로 가면은 사실은 뭐 지금 11.3%, 10% 나오지만은 저는 10% 밑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층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 당선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김문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저 얘기를 비서실장인
김재원 실장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후보와 비대위원장은 열심히 이준석 후보를 모시려고 노력하는데 아니야 뭐 이렇게 단일화 안 했대 뭐 이 찍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우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뭐 비리 문제 그거는 두 번째 문제가 왜 저런 일이 나오느냐 대선 과정에서 지금 이제 똑같이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다 경기도 지사 출신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두 사람이 행정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이라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있을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한 거예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좋은 기업들 다 유치했죠. 외국 연구소 다 유치했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삼성 반도체에는 정말 6년 동안 김문수 후보가 설득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1등 국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할 때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걸 보면은 저 코로나 때 신천지 가서 이게 검체했던 것 그리고 계곡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제 요즘 가는 곳마다 그 자랑을 하시는데 자랑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걸 실수를 연발하는 게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자영업자들 염장 지르냐 이런 얘기 나오게 만들죠. 거북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에 가서 유야수하는 도중에 당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치했던 아마 거북섬이란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앵커 기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인공수영장이라고 하는 웨이브파크란 걸 유치했는데 내가 2년 만에 인허가 다 해주고 빨리 해서 이렇게 유치했다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가 이 웨이브파크가 유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이라는 곳은 관광단지로 잘 이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공실유지 87%고 어떤 분들은 이게 완전 유령도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좀 자격했던 일에 대해서 돌아도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면밀하게 보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야 이거 김문수 후보하고 너무 대비가 된다. 도덕성에도 대비가 되고 업적에서도 대비가 되니까 지금 조금 급한 마음에 저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지지율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재명 후보는 또 급한 나머지 저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이준석 후보, 나경원 의원 저거 비판한 사람들을 줄줄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를 비하게 되냐 하면은 자기는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있는데 이거는 또 무죄로 만드는 법까지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왜 다른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고발을 하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까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르렀다. 웨이브파크 발언은 일종의 어떤 실언이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너무 심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에 사실상 유죄로 파기환송이면 유죄잖아요. 나오자마자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그거 허위사실 유포 이게 죄가 안 되도록 하는 법 지금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모든 재판 중지되는 형사소송법도 또 개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법원에서 3심 판결 나오더라도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의해서 4심제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걸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 위인설법 아닙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들 한마디도 반대 얘기 안 하고 전부 앞장섰잖아요. 대법원 숫자 늘리고 그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되도록 만드는 법 박범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요? 박범계 개인입니까? 장경태 개인입니까? 아니 지금 법사위 간사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했던 분이 저런 법 발의하는데 이걸 개인이니까 지금 와서 슬그머니 우리 안 하겠다. 누가 믿겠어요?
근데 걱정은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가지고 저렇게 행포를 부리는데 행정부 권력 먹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법부예요. 사법부 중에서 헌재는 이미 접수를 했어요. 헌재 재판관 지금 남은 7명 중에 4대 3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명을 진보적인 걸로 하면은 여기 6대 3 돼 가지고 헌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그나마 전임 정권에서 했던 10대 2인 대법관이에요. 이거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독재 정권, 차베스, 마두라로 이어진 좌파 정권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졌죠. 경제 파탄됐죠. 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